누리과정 예산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률을 준수해 왔고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 점에서 일관성에서 어느 하나라도 저는 한 채 오차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에게 한 약속, 그것을 그대로 이행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약속이 살아있는 국가를 수립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약속은 대통령이 하고 책임은 관할 권도 없는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이런 작태를 대통령 박근혜 씨가 보여온 겁니다. 이 뒤처리를 감당하는 것이 교육청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불만족스러운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률을 교육감이 없던 걸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금년도 5개월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착실한 법률 검토를 통해서 대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교육의 헌법화라는 용어는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 본 용어입니다. 그런데 헌법학에서, 특히 독일 헌법학에서는 헌법화라는 용어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헌법화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면, 헌법화는 국가 권력의 모든 작동이 헌법에 합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한다라는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 문제도 사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들과 부합하는 것이었느냐, 여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했다면 이런 시도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완전히 걸러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논쟁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정부의 꼼수, 정권의 꼼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꼼수를 부리건 어떤 수책을 쓰건 간에 제발 헌법을 바라봐라. 헌법이 역사교육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 뜻에서 역사교육의 헌법화라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상계는요, 민법계약법상의 용어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고 이 두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채권도 가지고 있고 채무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등액을 상호 의사의 합치로 없애는 겁니다. 이걸 상계라고 합니다. 이 상계를 이 누리과정 예산 상계에 적용한다면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라북도 도청에 지급해야 될 채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채무가 없습니다. 전북 교육청이 전라북도 교육청에 지고 있는 채무는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설마 그럴 리는 없지만 이 부분을 상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계약법의 기본 이해는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학습 상담사 이 부분인데요. 해고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해고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내에 그 신분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가리켜서 해고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계약서 그렇게 썼고 12월 31일이 경과하면서 지나면서 계약관계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해고와 계약관계의 소멸은 명확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이제 별개로 학습 상담사를 6명을 유지해 오다가 왜 그걸 바꿨냐 하는 건데요. 이제 실무적 의견을 종합을 해 보니까 학습 코칭사를 우리가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몇십 명 되죠, 숫자가. 그런데 이 학습 코칭사를 통해서 얻어내는 아이들의 학습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약적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6명의 효과뿐만 아니라 그 유사한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여기서 일단은 계약서대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주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많다면
계속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장애가 있습니다. 주민 여론조사를 하는 그 목적이 주민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통과 의례를 삼겠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다른 대안을 찾기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어제도 담당 사무관께서 교육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걸 어제 다시 듣고 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주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가동이 되고 그리고 수평 공감 토론회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작년에 그 익산 지역에서 단설 공립유치원 설치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적용했던 방식, 논의의 방식을 이 경우에 한번 적용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는 국민의 몫이고요. 만약에 정권 교체라는 결과가 온다면 그것이 교육 자체에 어떤 시그널이 될 것이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 자치라는 그런 선전 용어는 계속 써왔지만 그 의지도 철학도 제도도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교육 자체가 계속 강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 독재라는 그런 용어를 썼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어쨌든 교육 자치에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역량이 계속해서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고요. 고교 평준화가 도입됐던 것이 서울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77학번부터입니다.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고교 평준화가 가장 이상적으로 됐었죠. 그런데 그 뒤로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고교 평준화가 약화되고 고교 등급화가 강화되는 그런 역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일반고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교육부와 우리의 차이점은 교육부는 말만 하고 정책은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북은 다행히도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역량 강화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혁신학교 모델인데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것이 뭘까? 저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답형 지식이 아니라 단편적인 고립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창의력이 발휘되고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실력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에 관한 종단 연구도 몇 년 지나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혁신학교 출신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도 자기 주도적인 그런 학습을 해 나갈 것이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인간상으로 커나갈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와 대학 입시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더 대학에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주축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유학기제였죠. 그럼 이제 금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적용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네, 근데 작년에까지 했던 그 자유학기제도 전라북도의 경우는 단위학교에 강제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교육부 자유학기제 정책을 안내하고 그것을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사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교육부 자유학기제에 따르면 그 자유학기에는 중간시험, 기말시험을 치르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치렀냐 이런 걸 확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단위학기에 맡기는 것이죠.
금년부터 적용하게 될 자유학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에 하던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존중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학교에서 그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도교육청이 안내하는 것은 자유학년제를 할 수도 있고 자유학년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 길 안내를 해드리겠다. 이 정도입니다. 강제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성장평가제의 경우는 지금까지 해오던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 여기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성은 시작점이 도교육청이 아니고 학교 현장이었습니다. 학교 현장 교사들로부터 이제까지 이런 방식 가지고 점수 매기고 순위 매기는 이런 방식 가지고는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제대로 도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거기서 이제 싹트기 시작한 것을 도교육청이 도 전체에 확산시키는 그런 선언을 작년에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학종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그리고 성장평가제를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이가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도와주는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근에 있었던 몇 차례 있었던 시도교감 협의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교감 협의회가 할 일이 있지 않겠냐. 그것은 교육 어젠더를 빨리 설정을 해서 각 당에 그리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학 입시제 혁파다. 현재 대학 입시제 이런 걸 가지고는 정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없다. 점수 1점, 2점 차이를 가지고 학교가 바뀌고 학과가 바뀌는 이것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냐.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대학 입시제도 혁파 이것을 대선 의제로 제시하자. 제가 의견을 정확하게 냈고 그 의견은 현재 협의회 사무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육부가 계속 그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뜻에 합치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1,400여 원의 재정 손실이 입게 된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 보통 교부금 감액이 762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게 되면 우리 전북교육청이 이 돈을 받게 되면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교육부가 원하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교육정책을 실현하는데 단 1억 원의 예산도 못 씁니다. 762억 원은 그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1,400억 원에서 762억 원을 공제하면 630억 원 정도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고 목적 예비비 이걸 지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145억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입니다. 단 한 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채 487억 원 발행하고자 하는데 이거 승인하지 않겠다. 그럼 지방채는 결국 누구의 빚입니까? 이렇게 분석해 놓고 보면 1,400억이 아니라 제로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입게 되는 재정 손실은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숫자 노름을 하고 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점에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영양평가제인데요. 이제 5급까지는 지금 잘 돼 있고 전라북도 교육청이 오랫동안 실시해온 사무관 승진 영양평가제는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전국의 공공기관 상당히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반원들이 내려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잘 아시죠? 그때 교육감을 직접 감사했던 사국 공무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이건 교육 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인사 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도 개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크게 뭐 잘못됐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도 개선을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감사원이 말하는 제도 개선 그 취지 자체를 우리는 부정하지를 말자. 그 사무관 승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실무진의 그 지시를 했고 실무진이 가지고 온 의견이 5급과 동일한 정도의 것은 아니지만
4급 승진에도 역량평가제를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거쳐서 이제 앞으로는 4급의 경우에도 역량평가제를 적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전북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제에 대해서 동료 다른 시도의 교육감들께서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이 기관장이 그런 식으로 인사권을 다 놓게 되면 조직의 장악력이 제대로 유지되겠냐, 더 힘들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수많은 공공기관이 전북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역량평가제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을 직접 경험해 보니까 교육감의 영향력은 다 1%도 없고 자신의 실력으로 승진된 사무관들이 그 자부심이 대단하더라. 그 당당함. 그리고 나는 허투루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없다. 그런 의지가 강해서 오히려 일하는 데 더 도움이 되더라.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갖고 있는, 기관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은 혼자 행사하는 그런 권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의 뜻에 가장 접근하는 그런 인사권의 행사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입 선발 시험 제도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이들은 자기가 자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뤄보자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김종표 기자님 지적대로 그러면 군단위 학생들이 대거 이쪽 삼시로 유입을 하고 유입한 만큼 이 삼시 지역의 아이들이 밖으로 밀려나지 않겠냐, 그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전북 지역의 경우 군단위 교육력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몇 년 사이에. 예를 들면요, 저기 무주에 있는 무주고등학교, 거기가 제가 교육감이 되었던 2010년 7월 1일 그리고 2011년 이 어간에는요, 무주가 아닌 다른 시군에서 온 아이들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시군에서 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 3년 전에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전체 학생 수의 5명이라고. 이렇게. 이것은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녀도 진로 진학에 큰 불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또 불이익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